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를 직접 모시고 문화예술 정책과 또 지역문화예술의 미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는 대전문화예술 5개 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총 38개의 기초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석해서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자와 대화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좋은 거 차고 다니네. 예. 들어가면서 전부 다 인사 나누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간담회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자리 숙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네, 숙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도 오는 거. 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와 또 시장 후보와의 간담회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고 함께 할게요. 대전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시장 후보의 간담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진행자 박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박수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박수 받을 주인공들 여러분들이죠. 오늘 함께 걸어매주신 대전문화예술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대전의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전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시장 후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오프닝 음악이나 이런 거가 있진 않지만요. 또 시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박수로 시장을 열어주십시오. 네, 오늘 행사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에 맞게 국회에 대한 경례, 의례적인 순서는 생략을 하고요. 바로 본 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대전문화예술 5개 단체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성낙원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사단법인 대전민예청 김성장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송선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원더십 문화예술인 행동 박은숙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대전지회 문성식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총 38개의 문화예술 및 콘텐츠 또 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서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또 주인공이시죠. 대전시장 후보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번 자리 착석을 해주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이제 빈자리가 있습니다. 조금 자리를 채워서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조심해 주시고 계단 조심해 주시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님을 모시고 간담회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자, 총 60분간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후보님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 선거법상 운동복을 입고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네. 예. 그러면 좀 다소 좀 불편하실 때도 저도 그냥 육성을 하고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간담회라고 해서 이렇게 평면 공간에서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공연장에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온 듯한 느낌이 같습니다. 긴장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우리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도시의 정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애로사항들을 시정하고 바꿔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좋은 말씀 주시면 공약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공약으로 또 우리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과정에서 제가 민선 9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문화예술계 대표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총 6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정된 시간 관계로 오늘 질문은 사전에 각 단체별로 접수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경우에 또 마지막에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객석 플로어 질문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30초 내외 그리고 또 후보자의 답변은 3분 이내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시간이 2분 30초가 지나면 진행을 위한 안내 종소리가 울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체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전연예협회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제 질문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연예협회 재정 주정관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는 대전 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그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역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불안정한 소득, 그리고 낮은 출연료, 설자리 이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뭐 시나 각 구에 공공기관의 대형 축제나 또 문화행사가 보면 유명 인기 연예인 위주로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지역 예술인들이 어떤 참여 비율이 낮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대형 축제나 행사에 일정 부분 지역 예술들이 의무 참여할 수 있는 이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질문을 일문 일답식으로 가서는 이거를 1시간 내에 절대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4분 질문을 받고 제가 모아서 쭉 일괄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3번 더 말씀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대전 연예협회 관계자 되시는 분의 질문이었고요. 이어서 대전 인디음악협회 관계자분도 질문 함께 듣겠습니다. 네, 대전 인디음악협회 박홍수입니다. 창작지원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7기 때 창작지원금을 조금씩 늘려가시려고 했었는데 8기가 오면서 웬일인지 예산이 계속 줄고 지원하는 단체는 많아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 이제 인디음악 축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5회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명색이 근데 지역 대표 예술제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작년에 4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도저히 지금 우리 규모를 꾸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이제 영시축제 우리들공원 운영 같은 시민단체와 결합을 해서 그 예산을 같이 쓰니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에 이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지원이 제로예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지역대표예술제로 10년 이상 이렇게 각 장르에서 성과 있게 꾸려온 전국에서 손에 꼽는 행사로 지금 이렇게 키워왔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지원, 창작 지원금이 아니라 시나 구에서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음악 창작소 그때 7기 마지막에 그걸 하시면서 사실은 원래 원했던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 설비도 그렇고 그래서 월세가 지금 800씩 나가는 구조에서는 창작 지원한다는 금액이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그 고민을 조금 이전이나 그 검토를 좀 공공기관으로 공공시설로 이전 좀 검토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4천만 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심사를 받는데 지원하는 단체는 10개 단체가 넘어요. 근데 누군가 하나 탈락돼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써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고지고대로 뭐 한 1억 얼마를 써냈더니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이제 제가 조금 그건 저희들이 후원을 하든지 뭐 알아보겠다고 이제 했던 것들이 조금 그 심사위원 한 분이 음악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럼 그게 지속성이 유지가 되나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매년 그 심사를 받으니까 한 해 한 해의 그 심사에 의존하게 되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해서 성장시키고 이런 비전을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지원금 체제라서 그 부분 네, 우선 충분히 이제 질문은 전달된 것 같고요. 네, 후보님 어떻게 두 단체에게 한 분 더. 네, 그러면 연극협회 질문까지 한 분씩 묶어서 답변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30초 이내로 좀 함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연극협회 윤진영입니다. 시장님께서 전임 근무하실 때 사실 이제 대전 시립극단이 창단되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준비 문제 상태에서 이제 좌절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시립극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된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후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실 분들은 또 따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 연예인협회에서 공연에서 지역 연예인들에 대한 할당제를 하자 퍼센테이지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 매번의 축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기준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지역 축제를 지역 축제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결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배정을 늘리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은 대전시가 하는 축제보다 더 많은 폭을 차지하는 게 분단위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와 5개구가 지역 축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정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그 안을 수용해서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화예술계,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라든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영시축제를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다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이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문화예술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식과 예산을 재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디음악협회에서 제시한 거는 제가
약간 의외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15회까지 끌고 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공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다른 그 공연도 마찬가지로 특히 인디 밴드 같은 경우는 15회를 매년 공모에 탈락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면에서 지난번에 4천만 원 줬다가 아니라 공모 방식을 바꾸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자체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네. 금액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고, 연극협회에서 시립극단 이야기, 제가 그때 시장회 때 저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대신 연극협회가 입장들이 너무 양분돼 있으니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시립극단을 만들 때 시립극단에 속한 사람들이 상근 전임 방식이 아니라 이상인 방식으로 하고 작품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그 시립극단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 내 극단과 협업을 통해서 공연도 제작하고 이러면 그게 한 2, 3년 시험 기간을 거쳐서 완벽한 형태 시립극단으로 가면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전히 뭐 대전 시립극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전하신 말씀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겠지만요. 시간이 좀 주어져 있는 관계로 좀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단체 또 다른 관계자분들께 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 음악협회 질문 준비하신 분, 궁금하신 것들도 정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음악협회자 김희석입니다. 공동 질문, 사전 질문으로 드린 거 한 가지하고 가장 많이 음악인들이 염원하는 사항 한 가지를 추가해서 두 가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음악 전용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가장 주 공연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대전 예술의 전당의 경우 70% 이상이 음악 장르에 대한 부분의 공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음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 공연에 필요한 부분, 예컨대 연극 같은 경우 셋업하고 리허설하고 조명 맞추고 공연까지 추진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씩 장기 공연이 필요하고, 오페라 같은 경우도 종합 공연에서 그러한 기간들이 소요되는데, 그런 공연들이 주 공연장에서 활성화로 이루어지질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음악 전용홀이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앞서서 민서 7기의 시장님께서 시립극단에 대해서도 논의하셨었지만, 오페라단과 또 시립관악단들 우리 장르에서 조금 소외되고 어려운,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음악인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해주셨던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 과장님 어떻게 질문도 묶어서 할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대전 챔버 비영리단체 관계자 되시는 분, 네, 질문 준비, 마이크 옆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술계 선배님들과 선생님들 또 후배님들 함께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이 무척 영광입니다. 시장 후보님께 이런 말씀을 좀 결론적인 말씀을 따뜻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대전 시내에 보니까 약 공식적인 것이 한 200군데 300군데 정도가 골목골목에 카페형 공연장들도 있고 소공연장들도 많이 있고 한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물론 여기 제목처럼 문화예술 단체라는 제목이 있지만 음악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등등등 있는데, 이런 문화도 중요하지만 시장 후보님께서 그래 대전이 문화예술 도시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문화를 만드는 그 뜻에서
골목골목에 있는 예술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젊은 예술가를 만나봤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저희는 사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너 뭐 되고 싶니? 저 예술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가 말리고 선생님들이 말리셨다고 하는데 그 청년 예술가의 그 말이 뭐냐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선생님들 우리가 음악하는데 예술 활동하는데 쪽팔리지 않은 문화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골목골목에 있는 지역 예술가들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비영리 예술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달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을 듣는데요. 다시 한번 자꾸 제 시간 말씀드려 죄송한데 또 여러분들의 또 의견들, 정책 의견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전해 듣고 또 후보자님이 얘기를 듣는 시간이니까요. 시간 좀 지켜서 특히 또 사전에 얘기됐던 그 질문지 내에 있는 질문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대전문화원연합회 질문 준비하신 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유영태입니다. 저희 문화원에는 대전에서 전통 민속놀이가 12개가 있는데요. 12개 중에 한 4개가 벌써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통령상, 2024년도 대통령상, 작년에 장관상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통놀이 보존회가 힘든 게 이제 이 전수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개선되려면은 이 전수관이 전수 교육까지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전 챔버홀 비영리 단체 그리고 대전 문화원 연합회 그리고 대전 음악협회 이렇게 관계자 되시는 분 질문들 또 의견들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또 생각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도를 가는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에 와서 잠깐 짚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대전시 총 예산이 약 7조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문화관광국 예산은 1,745억.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약 1.5% 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 사업 예산으로 따지면 3% 정도 되는 거고, 제가 민선 7기 시작할 때 문화예술 예산을 5%까지 임기 내에 올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중에 시작도 하기 전에 코로나와 같고 사실상 특히 문화예술 쪽 지원 사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때로부터 예산 비율로 놓고 보면 증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다 5%의 어떤 비율로 문화예술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 있느냐가 이제 남은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 재정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녹록지 않아 보여요. 지방채 부채율이 급속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각종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끔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음악협회에서 음악 전용홀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고 오페라단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 전용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부의 사업 타당성,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 좀 미지수입니다. 그냥 그 사업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성수련원에 있는 공연장이 사실상 그냥 음악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일반 행사가 가능한 정도인데 제가 민선 7기 때 자체 조사에 의하면 800석에서 900석 정도 들어가는 공연장으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예당이 갖고 있는 1600석 정도의 규모와 8,900석 정도의 공연장을 그 안에다 갖추고 있으면 중소 규모의 공연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유몰 2,000석이 되든 이것은 지금 정부의 사업 타당성 통과 여부와 또 그걸 추진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예산 정확히 지금 대전시가 재정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 4천억 정도가 투입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대충 그런 재원이 조달 가능한 건지 이 두 가지 좀 보면서 하겠고, 또 하나는 이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중소규모의 300석 내외의 공연장들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문화예술의 인프라로 볼 때 빠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페라단도 역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직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이거는 민선 9기에는 이제 우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 수요도 좀 커졌고 또 이 관련된 전문 예술인들 또 많이 배우들도 많이 양성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작품에 있어서는 좀 개방적인 태도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이 되면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공연으로 제안하는 그런 폐쇄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저는 이렇게 개방적인 형태를 운영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가의 지원에 관련된 거에 관해서는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자부심은 자립이 가능할 때 자부심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로는 좋지만 최소 활동에 필요한 기반들을 갖춰줄 때 그 자부심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예술가들의 어떤 자립 지원 그리고 초기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이 초기에 뭐 전시라든지 초기 초대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 영화과 관련돼서 사실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대전이 사실은 문화원을 좀 크게 과거로 보면 해동 문화원이 있고 진단 문화원이 있고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행정 단위별로 문화원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문화원 활동이 우리가 전수 활동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활동의 중심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구청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중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원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또 그걸 지역민들에게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할 때 문화원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함께 하면 전수관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수관만 놀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문화원이. 그리고 연합해야 된다. 개별 군 땅의 문화원으로서 전수관을 운영할 수 있느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과 함께 이 전수관 사업을 해보면 그런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뭐 추가적인 질문들 또 정책 건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일단 사전에 먼저 접수된 단체들부터 질문 듣고 그 이후에 시간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요. 마이크 없이 한다고 했다가 목소리가 점점 톤이 높아지면서 내일 오전에 방송 토론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기 싫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톤을 낮춰서 이야기해도 이게 마이크를 쓰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적혀있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네네네. 그건 또 이제 본부에서 예. 마이크를 잡으면 섞어보면 걸리니까. 우선 걷고서는 마이크 잡지 뭐. 말씀하세요. 네, 서구장이니까요. 조금만 더 우리 집중해서 또 함께 새로운 사실 알려주시네요. 네, 서정한 간담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전 국악협회 준비된 질문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악협회 지회장 한기범입니다. 간단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국악하면 사실 타악입니다. 농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립 농악대라든지 시립 치태대라든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전에도 그걸 만들려고 몇 번 했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따 제가 이 질문 끝나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국악 비전에 대해서 제가 몇 달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국악 관련은 꼭 읽어보시고 검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질문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대전 디자인 기업협회에서 오신 분, 네, 어떤 질문인지 또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사단법인 대전 디자인기업회 회장 이재주입니다. 우리 대전 디자인 산업은 과학기술과 연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정부에서 R&D, 과학기술 쪽의 R&D에서는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 과학 분야와 아울러서 우리 디자인 분야도 함께 추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그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방안을 갖고 계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 어떻게? 네, 이번에는 그러면 한국 콘텐츠 기업협회 질문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기업협회 하태양 방성예입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해 3월에 새롭게 대전을 거점으로 출범해서 현재 13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이라 하면 좀 그 범위가 넓은데요. 저 같은 영상 사업자, 그리고 교육 콘텐츠 기획하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 등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창작 문화 공연 쪽에는 대전문화재단이 있고요. 그 점포 기반 창업 부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 기업 분야에는 전담 거버넌스가 특히 로컬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식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특히 콘텐츠 기업들은 유입이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과 평가 지표는 테크 기반의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그런 육성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현장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책 제안 이런 것보다는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콘텐츠 기업 그 생태계의 현황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어떤 스킨십을 좀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필요한 정책을 좀 귀담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 국악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대전 디자인기업협회, 한국 콘텐츠 기업협회 질문과 또 정책 제안 들었고요. 여기에 한대정 후보님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돌아갔더니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제가 사실은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일 때 했던 일들 중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 예타 사업을 통과해서 이게 한 1,500억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사업을 정부로부터 예타 통과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만큼 대전의 어떤 미래 산업을 놓고 볼 때 콘텐츠 영상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기반도 잘 갖춰 있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큐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들도 있고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을 제가 확대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벤처기업들을 대규모로 입주시키고 또 건물까지 매입해서 거기에 입주까지 시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지금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도 굉장히 성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또 대전은 굉장히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다. 이것이 서울 수도권이 있는 것 다음으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관련된 종사자, 전문 인력도 꽤 많이 포진해 있는 곳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의 일환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협회는 제가 진흥원을 만들 때 크게 한 3가지 목적을 갖고 준비를 했었어요. 하나가 대전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우수함에 비해서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디자인 능력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가 도시의 디자인들을 좀 지원해서 도시가 이렇게 색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디자인 지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공연이나 뭐 각종 행사들은 많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다들 어려운 환경인데 그걸 전문가 집단한테 기업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라고 디자인점들을 만들었고 사실상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도 짓고 전문가들 저는 그 처음 설립하는 기관에 단 한 명도 저와 연관된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전문가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 뭐 원장님이 있고 직업과 전혀 관계없는 분도 하신다고 하고 제가 디자인 직업이 참 걱정스럽긴 한데 앞으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보다도 정상화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걸 통해서 R&D 문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하인들이 뭐 취타되는 안 하면 저를 4년 내내 괴롭힐 게 뻔하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전 민예청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 질문 준비하신 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의 변승을 기원하고요. 대전 민예총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저서 열심에서 몇 번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시의 가치는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깊은 감수성과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밝은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저희 민예총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매우 일치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대전의 문화적 성장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 관람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타 지역의 업체들이 예산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예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청소년 공연 전시 관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정 개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 소극장 협회의 질문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 소극장협회 김영태입니다. 서울 대학로 다음으로 소극장이 많은 도시 대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대전의 문화 거점이라고 불리는 소극장이 저희 민간 소극장 운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 거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안과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고정 지출, 경비로 항상 들어가는 게 전기세인데요. 저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향이나 조명, 난방 등 공연하는 곳에 공간의 고정 비용으로 전기세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문예진흥법 상에는 문화시설에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분류가 돼 있긴 한데 문화시설 중에 공연장만 전기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민간 문화시설에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등의 경산비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 내의 민간 소극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례를 통해서 민간 소극 공연장의 경산비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산비를 지원하되 문화 거점에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공연자들에게, 예술가들에게 대관을 개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대전지회 질문 준비하신 분 질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업예술, 생활예술,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들의 전국 연대기구인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지회의 유윤진입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시민 애호가분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소비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공정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마중물을 통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문화예술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충북에서는 문화소비 365 포인트 환급제처럼 지역협회와 연계해서 문화예술 포인트를 제공하고 문화 재소비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소비시장 확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민예청 그리고 대전소극장협회,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대전지회에 질문 들었고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그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첫 번째 민예총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네트워크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진지 일단 몰랐습니다. 어렵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좀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예산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의 하나,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하나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문화 쿠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통대전 2.0하고 연결해서 지역 내에 있는 청년 대상을 지금 20세에서 24세까지 할 건지 29세까지 할 건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걸 연간 1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면 이게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제한해서 문화예술 소비, 예를 들어 연극, 공연, 영화까지 이런 쪽으로 제한해서 묶으면 이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일반 구매나 공산품 소비면 몇십억이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문화예술 공연 전시로 제한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게는 상당한 수비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을 위한,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기존 사업들을 다시 부활해서 운영을 하고, 또 아예 온통대전 2.0 프로젝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그것도 대상은 청년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지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전시 공연에게는 청년들이 상당한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극장과 관련된 지원은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원을 했을 때에 다른 시설들을 왜 우리는 빼고 여기만 주냐는 문제가 또 논란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거는 하겠는데 방식과 금액은 더 조율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사전에 단체별로 접수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사전에 접수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대전 작가회의 준비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작가회의 사무처장 조훈성입니다. 이제 공약들을 듣게 보게 되면 이제 뭘 짓겠다, 뭘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없는데 무엇을 짓겠다 이런 공약들이었던 게 성과 중심, 업적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대전 작가회에서는 대전문학관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서 독립법인화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전문화를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단체별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었고 이후에 저희가 또 준비한 문화예술계 공통 질문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아픈 지적이에요. 우리가 정치는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하고자 하고 또 해결을 해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긴 한데, 반면에 표가 눈앞에 있으니까 감당 못할 약속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이렇게 막 중반으로 수비를 날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비록 민선 7기 연임에 8기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공약 이행률만 놓고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97%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 당시에 특광역시에서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공약 다 해주겠다 소리를 못 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이런 사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전체 사업 대전시 예산만 놓고 보면 불과 문화예술 관련 부계에서 쓰는 1년 예산이 1,700억 간 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의지만 있으면 문화예술 예산 몇백억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큰 사업 하나만 줄이면 가능한데 우리가 너무 기반, 인프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000홀, 막 전용 콘서트 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규모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나 그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문학관과 관련된 것 여기 가보신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동네
도서관 정도만 해요. 근데 그리고 그마저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용전동, 행정구역 용전도인가요? 예, 뭐. 그죠? 그래서 대비문학관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나중에 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은 구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좀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단체별 질문은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문화예술계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인데요. 원더신 문화예술인 행동 박은숙 공동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원더신 문화예술인 행동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후보님께서 긴 시간 동안 각 단체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까다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시장 후보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5개 단체가 공통으로 질문을 좀 마련했는데요. 질문은 3가지입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기관에 대한 이 3가지 문제인데요. 먼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보님께서 먼저 예산은 민선 7기에 추진했던 것을 이어서 5%로 확대하겠다 먼저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대전 문화예술 향유조사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 시민들은 문화예술 정책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소속감과 애정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여전히 1%, 2%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는 좀 이 부분이 5%를 목표로 명확하게 또 공약에도 이 부분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고요. 2번째 질문은 그 상근 문화특보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고 또 기관들이 있고 또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정과 좀 현장을 잇고 또 기관들의 역할 분담 및 또 협업을 조정할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들이 돈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돈이 이 제대로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미 대전시는 경제부시장 또 과학산업 부시장 이런 부시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문화부시장 제도는 여전히 좀 멀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문화부시장 제도 또는 상근직의 문화예술 특보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대전 문화예술의 거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이 이미 설립이 되어서 10년, 15년을 바라보면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시나 중앙정보 공모사업을 좀 전달하고 집행하는 이른바 택배사업 중심의 그런 구조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니 문화재단이 아니라 시설재단인 거냐 하는 그런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솔직한 좀 그 질의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현장에 그리고 그 문화예술의 거점 기관으로서 정책 분야를 좀 담당하면서 비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재단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재단에 대한 역할과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3가지 공통 질문이었고요.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전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 다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의 내용 지점을 보면
하고 있을 때 개인 의견이 상당히 가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대에서도 설명했듯이 앞으로 민선 국기는 못다이든 5% 예산 달성을 위해서 매진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설 중심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기반들, 그리고 지역 골고루 문화 공연과 좀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골목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것. 그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설들을 개보수해서라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걸 대표하는 문화부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시장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점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충남이 지난번에 문화부지사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대전은 과학부지사 부시장제를 도입했었어요.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볼 일이고, 또 상근 특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지금 요청사항이 한 10군데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특보는 3명밖에 임명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이긴 하지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최소한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과 사업 집행을 위한 그 문화예술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귀담아 들여져서 그것이 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상근이 되든 비상근이 됐든 특보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수시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예술가의 집, 문화재단 이런 것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지금 예술가의 집 안에 있는 문화재단을 즉시 옮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시와 공연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쉼터,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집을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재단의 오래된 문제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고 그 안에 구성원들 간의 갈등 구조가 포착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내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바꿔서 여기에 주인공이고 주역인 여러분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을 완전히 풀어오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수 안 치는데? 제가 그 외에도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참고 또 짧게 말씀들 하시고, 아마 집행 쪽에서도 1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질문 한 가지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국악경평만 해도 한 10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개별 단위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들을 풀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바쁜 관계로 이렇게 좀 한 곳에 모이셔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제 설명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무슨 또 여기 우리 정책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문서로 전달하실 분은 문서로, 아니면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각 단체든 여러분들 개인 입장 전달하실 분들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 인사는 되나요? 네, 인사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좀 내일 오전 방송이니까 제가 목소리를 좀 아껴야 돼갖고 한번 소리를 좀 낮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다른 어떤 그 단체나 이런 것보다도 문화예술계가 겪어야 했던 고통, 고충을 저도 곁에서 바라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 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민선 9기가 돼서 다시 일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더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고 5%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지 호소하면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참고 예, 여러분들 허태정에게 많은 신뢰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대전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시장 홍보회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사진 촬영, 전체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저는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간에 또 소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니만큼 조금 사진촬영 담담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리포즈로 아시다시피 뭐 숫자도 뭐 이런 거 없이 프리포즈 담담하게 사진을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좀 바라봐 주시고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잠깐 프리포즈로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 그래도 하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트? 하트 아무 하트나 보라트 뭐 아무 하트나 하트 사랑합니다. 자, 이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시선 통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 함께 하신 모든 문화예술인들 여러분들 미래를 응원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눴던 모든 고민들 정책으로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자, 그런 의미로 박수로 함께 마무리 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괜찮네요. 한 바퀴 어떻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오셨었다. 네. 그때 먼저 나갔을 때 뺐네. 고맙습니다. 언제 그런 일도 아셔? 사업이 6년 됐어요. 6년 됐어요? 아, 최고요? 네. 뭐가 최고예요? 아이고. 정리 다 해놨습니다. 알았어요.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